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11월 2일입니다. 전국 9대도시 개인택시 넘버 시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이번 주 9대도시 중에 개인택시 넘버 시세 변화가 있는 곳이 있나요? 예, 다른 도시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요. 서울만 100만 원 정도 하락했어요. 예, 서울부터 시세를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1억 1,4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부산은 1억 300만 원, 대구는 6,700만 원, 인천은 1억 2,300만 원, 광주는 1억 4,500만 원, 대전은 1억 2,700만 원, 울산은 1억 500만 원,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2억 1천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다른 데는 변화가 없는데 왜 서울만 이렇게 100만 원 정도 빠졌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휴먼 법인 택시를 1,000대를 감차해가지고 개인 택시로 한시적으로 개인 택시 6년 시한으로 해서 500대 정도를 내준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게 매스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네. 다른 도시는 아직까지 그런 영향이 없는데 서울을 시범 사업으로 해서 시작해가지고 다른 도시로 점차 퍼질 것 같아요. 예, 예. 100만 원 정도 빠진 거라면 크게 영향을 받은 걸로 볼 수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차가 휴먼 택시가 개인 택시로 전환해서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논의 중이고 시행 단계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시행돼서 나오면은 또 상황은 좀 급변할 거예요. 예, 예. 그 계획을 보면 연내에 뭐 시행을 할 것 같더라고요. 연내 시행은 좀 어려울 거예요. 신차가 나오게 되면은 다 신차를 주문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신차가 연내 500대 이상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점차자로 나올 거예요. 나오게 되면은. 예. 네네. 그럼 대표님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 역시 큰 틀의 변함 없이 이 시세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억 천선에 거래되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밀폐된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판매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거래되는 금액이 그때그때 시세가 다 달라지는 거죠. 매물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급하게 교육받아가지고 1년이 훌쩍 넘게 된 사람들은 웃돈을 주고 사는 형식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일정하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시세 편성이 굉장히 어려운 도시예요. 예, 예. 겨울에 들어서니까 개인택 시세 변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원래 개인 택시 거래는 겨울이 좀 활발한 건데 네. 지금은 사계절 어느 계절이나 상관없이 균등하게 거래가 되는 상황이에요. 제일 안 되는 그 기간이 원래 2월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큰 관련 없이 평균적으로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인천은 어떻습니까 요즘? 인천 같은 경우도 매물이 굉장히 좀 딸려요. 딸려가지고 다른 업소에서는 1억 2,400을 팔고 그러는데 저희 업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 택시 조합 지정업체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조합 지정업체를 많이 선호를 하시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매물이 원활히 좀 공급이 되는 거죠. 들어오는 매물이나 판매되는 매물이나 그 비슷하게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네. 예, 예. 그리고 요즘 개인택시 양수 교육 받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양수 계획이 1년에 4차례 걸려갖고 3개월에 한 번씩 시행을 하는데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접수해가지고 추첨해서 떨어지면은 다시 3개월을 기다려갖고 넘어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는 교육 제도가 좀 바뀌어가지고 많이 떨어진 사람 우선순위로 당첨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요. 쉽게 말해서 3번 이상 떨어진 사람 같은 경우는 전에는 한 번 딱 추첨해서 떨어져 버리면 다시 3개월 후에 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3번 이상 떨어진 사람은 4번 추첨 기회를 주니까 거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2번 떨어진 사람은 3번 추첨 기회를 주고 한 번 떨어진 사람은 2번 추첨 기회를 주고 처음에 신규로 해서 교육 접수시키는 사람들은 교육받을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체된 인원을 먼저 빼겠다는 얘기죠. 네. 예, 예.
신규 진입하는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불만을 토로할 수가 없는 거죠. 기존에 3번, 4번 떨어진 사람들도 있는데 한 번 신청해서 복골복으로 먼저 당첨되는 거는 그런 불합리하다고 봐요. 저도. 네. 많이 떨어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별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보내는 게 맞는 거지. 처음에서 초반에 바로 돼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로또 당첨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건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교육 기간을 좀 늘려줄 생각은 안 하고 결국은 교육생들을 조절해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교육장 신설 얘기만 하다 끝나버리는데요. 교육장 신설을 해서 이 교육 인원을 늘려야지 편법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늘려가지고는 적체된 인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 대표님,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이분은 62년생이신데요. 그동안 화물차로 해서 직장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부품 납품을 해가지고 먼 곳을 왔다 갔다 하시고 납품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 정년이 있는데 그 이분이 워낙 일을 성실하게 잘해줬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도 정년을 늦춰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일을 하신 거죠. 네. 그런데 그 회사 대표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권고사직이 이루어졌나 봐요.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관두고 다른 일거리를 찾아보시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이분이 스스로 관두신 사례예요. 관두고 몇 달을 놀면서 법인 택시도 해보고 협동 택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법인 택시를 하다 보니까 내가 노후에 법인 택시보다는 개인 택시 쪽으로 해가지고 일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사모님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개인 택시를 진행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 저희한테 면허권을 사시고 신차 주문까지 다 끝났거든요. 그랜저로. 근데 그랜저가 신차가 나온다고 하니까 새 모델이 나온다니까 잠시 동안 망설인 거죠. 새 모델이 나오는데 구태여 기존 모델을 사서 할 건지 새 모델로 할 건지. 그런데 새 모델이 나오게 되면 바로 영업용 택시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고 자가용으로 판매된 다음에 기간이 걸리면은 새 모델이 나와도 2년 이상 경과가 된다고.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차만 선택할 수 없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랜저로 선택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거 상담할 때 굉장히 무뚝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속내는 굉장히 여린 사람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희하고 계약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예. 개인 택시 신차 출고가 어렵나요?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한 5주에서 6주. 네. 그랜저 같은 경우는 바로 그랜저나 다른 차종은 바로바로 나오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신청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지자체 보조금, 시 보조금이 끊겨가지고 내년 2월 중순이나 돼야 정상적으로 보조금이 집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전기차는 거의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대표님, 그리고 광주 택시 요금이 올랐다면서요? 예, 전라도 광주가 10월 22일부로 인상률 13.35%로 올랐거든요. 현행 2km 주행했을 때 4,300원 받던 게 거리수가 1.7km로 줄어들고 요금은 4,800원으로 소폭 상승한 거죠. 시간은 32초. 시간거리 병산했을 때 시간은 32초 개념으로 해서 매달 요금이 오르는 거죠. 기존에 심야혈증 요금을 보면은 24시에서 04시까지는 일반적으로 20%를 받았는데 변경된 내용은 23시에서 24시까지는 20%, 24시부터 02시까지는 30% 요금이 좀 오른 거죠. 그리고 시계혈증 요금은 35%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나주, 담양, 장성, 한평 등은 시정이 돼가지고 40% 선으로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옛날에 비하면은 좀 나아진 거죠. 당분간은 택시 요금이 오르는 관계로 손님이 좀 끊겨가지고 당분간은 고전할 거예요. 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그 여파가 올 것 같아요. 예. 장기적으로는 택시 요금이 올랐으니까 광주 쪽 개인 택시 기사분님들 수입도 좀 오르겠네요. 지금 당장은 오르지 않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르는 게 좀 낫죠. 그래야 어느 선 지나면은 돌아올 수 있으니까
오르는 게 맞는 거죠. 네. 예, 예. 이렇게 되면 광주 개인 택시 넘버값이 또 오르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요금이 올랐더라도 당장 그게 피부에 와닿는 게 아니고 손님이 감소되니까 더 이상 오르진 못하는 거죠. 예, 예. 대표님, 오늘은 언론에 보도된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의 개인택시 운행 특성 및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 개인택시 기사 27%가 연매출 6천만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에서 발표한 4월 30일 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서울 개인 택시 연매출 6천만 원 이상 하시는 분들이 27%로 발표를 했거든요. 네. 타 도시에 비하면은 좀 낮죠. 야, 인천 같은 경우는 8,950명인데 8천만 원 이상 하시는 매출 올리시는 분도 3,009명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대수가 굉장히 많은 거에 비례해서 그 금액이 좀 낮은 거죠. 그리고 개인 택시 기사님들 간의 매출의 양극화가 좀 심해요. 68.8%가 6천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일을 해도 어려움을 겪는 거죠. 기사님들 간의 격차가 좀 큰 거죠. 매출 격차가 큰 원인은 플랫폼 활용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나이 드신 고령자분이나 젊은 층들은 그래도 운행 방식의 차이에서 젊은 기사님들은 스마트폰 활용이나 승객 확보 등 능숙하게 공차 시간을 줄여가지고 플랫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고령자분들은 플랫폼 활용이 좀 미숙하고 장시간 젊은 층은 12시간, 13시간 일하는데 고령자분들은 그렇게 긴 시간 운행을 못하니까 고령 기사분님들은 상대적으로 매출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젊은 층들은 심야 시간대 주말에 집중하고 운행해서 수익을 올리는데 고령자분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기사님들 간의 매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기사님들이 승객 확보 내용을 보면은 택시 앱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77% 정도가 되는데 플랫폼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현대 사회의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는데 젊은 층들은 그래도 여기에 맞춰서 가는데 고령자들은 그걸 못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격차, 기사님들의 매출 양극화가 좀 심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 지금 플랫폼 이용 실태를 보면요, 카카오티가 61.3%라고 업계 선두를 나가고 있는데 거의 독점적으로 운행한다 보면 돼요. 우버콜이 그만큼 못 쫓아가는 거죠. 우버콜은 외국인 중심으로 외국에서 들어와서 진행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들어와서는 우버콜을 많이 이용하는데, 카카오는 기존에 뿌리를 내리는 업체니까 이 업체를 못 쫓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버가 좀 뒤처지는 거죠. 그리고 승객 마찰도 빈도가 적음이 37.4%, 보통이 34.8%, 아주 적음이 19.3%니까 굉장히 승객들한테 호응도가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택시 업계는 플랫폼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현 구조가. 예. 운행 애로사항으로 복잡한 교통 상황, 승객 확보의 애로, 그 다음에 피로도와 건강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외에 어려움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피로가 누적되고,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도로가 굉장히 밀리잖아요. 밀리는데 손님이 밀리는 도로까지 택시를 타고 들어가다 중간에서 내려버리는 경향이 좀 많아요. 중간에서 내려버리면 이 기사분님은 그 밀린 도로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데, 손님은 가서 중간에 내려버리면 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콜이라는 것은 손님과 기사분 간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약속이에요. 아무리 밀린 도시를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게 맞는 거지, 밀린다고 중간에서 내려버리면 이 기사님은 그 밀리는 데서 다시 손님을 모실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으니까 그러게 좀 불합리하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택시 서비스의 개선 요구사항으로 요금 인상, 대중교통 지위 인정, 그리고 정부 추가 지원이 있었습니다. 정책 반영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금 버스나 다른 기차나 이런 것은 공공적으로 운행되니까 지자체에서 보조금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 보조금 자체가 없잖아요.
이거 지금 택시가 고급수단이 아니고 대중교통수단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요. 택시도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손님이 없고 그래도 본인들이 감수를 하고 가잖아요. 근데 버스는 손님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게 보조금을 지급 않더라도 만약에 그 이상 상응할 수 있는 연료비를 내려준다든가 뭐 해서 택시에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줘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서비스 질도 올라가고 그러는 거지 너무나 똑같은 잣대로 벗어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융통성을 주고 택시도 어느 정도 특혜를 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택시도 그래서 대중교통 직위를 인정해 주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개인 택시 종사 846명의 표본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조사할 것 같으면은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한 데이터를 인천처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표본 조사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린 거예요. 예. 실제 매출은 이보다 많을 수도 있죠, 그죠?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조사하는 거는 개개인한테 물었을 때 구두상으로 해서 조사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한 거고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무래도 구두장으로 하게 되면은 개인 택시 하시는 기사님들 나 돈 많이 법니다는 소리는 안 할 거예요. 아무래도 부가세하고 직결되니까 실질적으로 조사할 것 같으면은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한 걸 데이터로 뽑아서 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11월 2일입니다. 서울이 1억 1,400만 원으로 전주에 비해서 100만 원 정도 빠졌습니다. 오늘은 서울 개인택시 운행 특성 및 인식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실제 매출은 저희들이 얘기한 것보다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제였습니다.